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우리가 축구 경기예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한테 옐로우 카드를 가장 많이 받는 유니폼 색깔은 뭘까요? 1번 빨간색, 2번 파란색, 3번 검은색, 4번 노란색, 5번 상관없다. 맞아요. 우리 김성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있어서 딱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확증 편향으로 얘기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상관없다. 5번이 대세네요. 5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예. 1번도 꽤 있으시네요. 5번. 예. 1번, 5번, 1번, 5번. 자, 사실 그건 우리나라 연구는 아니고요. 유럽 연구예요. 유럽에 이제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유럽 애들이. 거기서, 아, 유니폼 색깔에 따라서 똑같은 공격성을 보였을 때, 옐로우 카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걸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유니폼 색깔에 관계 없었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너무 좋겠지만, 아, 심판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판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심판들은 검은색에 옐로우 카드를 제일 많이 줬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검은색이 의미하는 바는 devil, 이렇게 악마 같은 존재예요. 예, 천사는 무슨 색? 흰색이잖아. 악마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애가 뭐야? 이미 악마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곱게 해석할까요? 나쁘게 해석할까요? 곱게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할 때? 검은 유니폼을 입게 되면. 여러분들 그쪽이 아마 이런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아실 거예요.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라고 해서 원정 경기가 있어요. 그 홈 경기, 원정 경기가 있는데 대부분 홈 경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색깔 유니폼 입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흰색 입어요. 홈 경기는 흰색이야. 어웨이로 나갈 때 걔들의 컬러를 입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즈는 파란색이잖아요. 이 파란색은 홈 경기에서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홈 들어가면 얘들은 흰색 유니폼에 파란색 줄무늬를 입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정 경기를 나가잖아요. 그때 파란색 옷을 입는 거예요. 예. 기아 타이거즈는 빨간색이잖아요. 아니에요. 저기 광주에서 경기할 때는 흰색 입어요. 바깥에 나갈 때 빨간색 입는 거죠.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흰색이 홈 경기할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홈 경기 자체가 유리한 게 있죠.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또 관중들의 응원도 더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한테 호의적인 판결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심판한테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할 때? 흰색 유니폼을 입을 때. 왜? 흰색은 뭐의 상징이니까? 흰색은 천사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은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과 의사결정하는 것은 상당부 뭐의 역할? 맥락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맥락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이 어떤 맥락에 따라 휘둘리는데 그 휘둘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때 그 어떤 맥락이나 조건을 바꿔주게 되면 더 설득력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한번 좀 중점적으로 더 다뤄드릴 거고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그 본질, 컨텐츠 딱 이것만 보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뭘 보고 있구나? 그 맥락까지도 늘 같이 맥락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향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논문 중에 하나가 이 논문이에요. The Influence of In-Store Music이죠. 인스토어 뮤직이니까 가게 안에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뭐 할 때? 와인 셀렉션. 사람들이 와인을 선택을 할 때. 자, 이게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 두 가지는 어디냐면, 하나는 독일산 와인이에요. 두 번째는 프랑스산 와인이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은 독일 와인과 프랑스 와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날은 가게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뭘 틀어놓냐면, 프랑스 상숑 같은 걸 틀어놔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뭘 들어요? 프랑스 음악을 듣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선택하기예요. 선택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많이 해요? 프랑스 와인 선택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반대로 독일 가곡을 틀어놨잖아요. 독일 가곡을 틀어놓으면 독일산 와인을 선택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독일산 와인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제가 그 가게 들어갔는데요. 독일 가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독일산 와인이 땡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맥락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향을 받은지를 본인이 자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의사결정의 맥락 효과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의 맥락 효과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가능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장소나 특정 환경 내에서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있다면 뭘 바꿔야 돼요? 장소나 환경을 바꿔야 돼요. 장소나 환경을 바꿔야 돼. 예. 그럼 어떤 환경일 때 내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로 다뤄드리겠다고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설득에서도 놀라운 스킬을 발휘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음악이 이런 판단에 우리의 인지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우리의 심리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걸 보여주는 가장 괜찮은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 책의 제목은 음악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가 라는 제목이고, 이건 제가 쓴 책이죠.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서 나름 과학 책들, 그러니까 과학을 다룬 책 중에서도 꽤 괜찮은 책을 과학사평 요약하는 거는 이런 세션에서 소개를 해주는데 제 책을 조선일보에서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인정한 꽤 괜찮은 과학책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 우리의 심리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제 책을 한 번쯤 보는 것도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